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합당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3지대에서 플랫폼을 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과 관련해서는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 짧게 볼 텐데요. 안철수 대선 나온다 물음표로 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혜진 의원님이 보시기엔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원래 당원상 국민의당 당원상 못 나오게 돼 있는데 당원을 바꿔서 나오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죠. 지금까지는 우리 이준석 후보가 저쪽에다가 이제 합당을 압박했듯이 예. 저쪽에서도 우리한테 다소 좀 강한 주장을 할 때는 이 합당 과정에서 이게 밀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더니 이제 저 발언 정도 되면은 합당의 조건을 둘러싼 협상의 밀당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자. 나중에 후보 단일화 무대에서 보자. 그때 다시 합당을 논의하든 후보 단일화를 하든 그때 가서 다시 만나자는 뜻에 상당히 더 가까워지는데 저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 측도 고민이 될 겁니다. 아까 JTBC에서 리포트할 때 예. 그걸 정확하게 짚어주시던데 만약에 선거 막판에 우리 후보하고 같이 합당 협상을 하든지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하게 할 때 저쪽에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출마해야 되거든요. 예. 출마하지 않고서는 협상력이 없는 거니까 이 밀당의 힘이 없는 거니까 출마해야 되는데 출마하면 일정한 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주 형편없이 표 나오면은 그걸로 본인 정치적 타격이 심대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도 안철수가 없는 국민의당도 사실은 예.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되면 이 여야가 거의 1대1 이 대결 대결 구도에서 구도에서 중간 표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몇 표로 차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캐스팅 보트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후보 출마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래 되면 진짜 이게 막 신기루처럼 이 안개처럼 이 본인과 이 당의 존재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배팅이냐 블러핑이냐 이걸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징표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국민의힘 당사의 핸드폰 충전기 로딩 중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최재형 후보 들어왔을 때 하나 칠했고 예. 빨간색. 빨간색. 윤석열 후보 들어오니까 문을 닫았어요. 예. 즉 안철수는 의미 없다.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게 사실 문을 내린 거, 셔터를 내린 거거든요. 충전이 다 됐죠. 그 사이에 또 방전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이 됐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거예요. 물론 당시 그 지적이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몫은 따로 있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그건 제가 본 레토릭이었고 예. 이준석 대표 그러면서 오는 정치적 자존심의 상처. 두 번째는 좀 인간적인 모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려고 했으면 저는 진정성 있게 좀 대해서 물론 큰 집이지만 작은 집에 대해서도 대등하게 큰 집일수록 더 하고 그래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놓치고 거의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는 합당하지 않는다. 그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제3지대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지대가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안철수의 룸은 있다. 일단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지 않는데 뭐 최소한 500원 정도 걸 수 있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합당하지 않는다. 독자 출마에 대해서는요. 독자 출마도 준비한다. 그리고 안철수 희망입니까? 대표는 전망입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는 그 재력가예요. 그렇죠. 연말에 안철수 랩 지분 주식으로 받는 배당 금액이 수십억이에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합당하지 않고 출마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저는 고할 수 있는 여지가 70% 이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의힘과 하든지 또 압니까? 민주당과 같이 한번 그 얘기해볼지.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고민이 깊을 거라고 말씀드린 게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일정한 득표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득표력 때문에 표가 분열돼 가지고 후보 단일화 성공하지 못해서 야권 표가 분산돼 가지고 정권 교체가 실패했다. 그 지점에서 김영진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민주당 속에서 나머지 정치 인생을 펼쳐간다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쪽 민심한테는 망고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정치적으로 뼈도 못 추린 상황이 되는 거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철수 권은희, 대표만이 이태규가 다 민주당에 있다 나간 분들이세요. 안철수 대표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이준석 대표나 이태규 씨는 합당의 아니에요. 당사자인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준엄한 심판, 진짜 준엄한 심판이 올 거예요. 어쨌든 근데 뭐 그 안철수 과정에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는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상당히 좀 예. 살벌한 그런 심판의 압박과 대상으로 오를 수 있기 책임을 느껴야 때문에 된다. 그래서 양쪽이 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다시 민주당에서는 아마 국민을 출마하기를 원할 테고 합당 국민을 저는 합당 논의를 안철수,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안철수 봅니다. 대표는 합당하지 않는다. 예, 일단 합당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